오늘은 심장 수술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제 목소리만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좀 더 좀 그때보다는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장 수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컨퍼런스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계속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쉬운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심장의 구조와 순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수술의 종류는 크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 관련돼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뉼레이션 사이트는 여기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따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에서 이 심장 수술에 따라 체외순환 CPB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이고 생리적인 변화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의 구조 및 순환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순환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 이 풀마일 서큘레이션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풀마일 서큘레이션은 이 모든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조직에 산소를 전달을 해주고 모든 혈액은 SBC와 이렇게 IBC로 혈액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에서 박출에 의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이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렁으로 이 혈류를 보내서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다시 이산화탄소는 제거를 하고 산소는 다시 공급을 해서 다시 폐정맥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이 풀마일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렁을 거쳐서 이 폐정맥, 이 세츄레이션이 된 혈액이 폐정맥으로 유입이 돼서 다시 랩트 벤트리클에서 이 박출에 의해서 이제 전신의 순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코로나리 서큘레이션과 이 세레브럴 서큘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의 경우에는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이 그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순환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세레브럴 서큘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머리 쪽에 혈류를 보내는지도 알아야지 이 각각의 수술에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준다거나 다이섹션 수술에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양의 혈액을 공급해 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코로나리 서큘레이션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리 서큘레이션과 세레브럴 서큘레이션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일 먼저 그 랩트 벤트리클에서 박출에 의해서 제일 먼저 기시되는 혈관은 이 코로나리 아테리입니다. 랩트 라이트로 나누게 되는데, 그 다음에 기시되는 게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과 팔로 가는 혈관인 이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라는 혈관에서 이쪽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로 가고 이쪽으로 이제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동맥 궁 위에서는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로 다시 혈액이 기시가 되고, 오른쪽은 이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로 기시가 돼서 크게 대동맥 궁에서는 크게 그 혈관이 3개가 이렇게 기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해부학적인 거를 좀 잘 알아야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어디에 캐뉼레이션이 되고 어느 정도의 플로우가 가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 수술의 종류를 확인을 해보면 가장 많이 자주 이루어지는 게 이제 캐비지가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밸브 서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밸브 서저리는 판막이 크게 심장에는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풀무 아테리 밸브를 제외한 이 나머지 판막이 성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올타 관련돼서는 뭐 다이섹션이라던가 인유리즘 관련돼서 이 그 문제가 되어 있는 혈관을 인공혈관으로 교체를 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소래식 에올타라던가 이런 수술에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래식 에올타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뭐 그라프트로 갈아준다든가 하는 수술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장 안에 캔서가 발생이 돼서 캔서 리섹션이라는 그 뭐 카디악 믹소마 관련돼서 수술을 시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엠볼리즘 관련돼서도 이 심장 안에 엠볼리즘이 관련돼서도 이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캐비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에올틱 밸브를 빠져나와서 이 오른쪽 왼쪽으로 코로나리 아테리가 기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랩트는 크게 랩트 메인 혈관을 거쳐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고, 그 각각의 이름에 따라서 랩트 서컴플렉스 아테리라던가 뭐 여러가지 뭐 랩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뭐 분지들을 다시 뭐 다이아고날, 뭐 OM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이 RC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 질병이 발생을 했다면 그 발생된 부분, 이 앞쪽까지는 혈류가 오겠지만 이 뒷부분으로는 혈류가 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혈류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자가 혈관을 이용을 해서 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뒷부분에 갈 수 있는 곳에 이 인조혈관이 아닌 자가혈관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막혀 있는 뒷부분에도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수술을 캐비지라고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가혈관을 채취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리마라고 하는 혈관과 레프트 인터널 맘마리 아테리와 이 또 라이마라고 하는 라이트 인터널 맘마리 아테리를 이용을 해서도 수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피너스 베인을 통해서 다리 이 허벅지 쪽에 있는 사피너스 베인 혈관을 통해서, 이건 정맥 혈관을 통해서 이 혈관을 하비스트해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의 라디알 아테리를 통해서도 라디알 아테리를 가지고 혈관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스트로 에피플로익 아테리라고 하는 그 위 대망 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또 그 하비스트해서 이런 혈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막혀 있는 뒷부분에 그 혈류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리마의 경우에는 이 랩트 서브클라벤 아테리에서 기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바로 혈류가 그 혈관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디스탈만 연결을 해주면 되지만, 이 나머지 라이마라던가 뭐 그 사피너스 베인이라던가 뭐 라디알 아테리 경우에도 이 프리그라프트에서 각각 이 프록시말과 디스탈을 각각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스트로 에피폴릭 아테리도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혈관을 리마처럼 그 디스탈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캐비지의 경우에는 이 하트렁 머신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이 온펌프 캐비지와 이런 식으로 업펌프 캐비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펌프 캐비지는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이 심장을 어레스트를 시킨 상태에서의 캐비지를 시행할 수도 있고, 이 비팅 상태에서 최순환을 이용을 하지만 그 비팅 상태에서의 캐비지를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지 상태에서는 카디오플레이저가 주입되기 때문에 이 완전히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온펌프 비팅 상태의 경우에는 최순환을 가동을 하지만 심장이 자체적으로 뛰고 있는 그 엠프티 비팅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서전에 그 의사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ACC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에올타의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다거나 ACC를 하면 그런 칼슘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온펌프 상태에서의 피무랄 아테리나 피무랄 아테리 베인을 통해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 너무 낮은, 심장이 잘 안 뛰는 이 환자들에서는 이 어펌프 캐비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온펌프 비팅 상태에서 이 캐비지를 많이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어펌프 캐비지 같은 경우는 이 체외순환 자체가 아예 그 하트럭머신 자체가 아예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빌라이저라던가 아니면 그 옥토퍼스라든 여러가지 그런 그 조직을 눌러서 들게 되는 그런 그 수술할 부분을 고정을 해서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펌프는 항상 뒤에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레스트가 발생이 돼서 심장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이 온펌프라던가 온펌프 캐비지를 시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심폐기는 항상 뒤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밸브 서저리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심장의 판막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에올틱 밸브와 마이트랄 밸브, 그다음에 트라이커스트 밸브라든가 아니면 풀모랄 밸브가 사용된 이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풀모랄 밸브의 경우에는 어덜트에서는 거의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 이 세 개의 판막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에올틱 밸브의 경우 판막이라는 자체가 플로우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판막에 리거지테이션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혈류가 잘 이동을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리페어라던가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마이트랄도 마찬가지고 트라이커스피도 마찬가지로, 주로 트라이커스피드는 리페어를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모랄 밸브의 경우에는, 풀모랄 밸브는 주로 선천성 심장병에서 이 풀모랄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풀모랄 밸브는 주로 소아에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에올타 서저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에올타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다이섹션이라는 그 이 혈관이 박리가 된, 이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박리가 된 건데, 이 투개 타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가지의 의사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됐는데, 이 드베키와 스탠포드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드베키는 이 발생 부위에 따라서 1, 2, 3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스탠포드는 이 드베키의 1, 2를 그냥 A로 하나로 하고 이 B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 2개를 다 이 타입을 알고 있어야지 이 수술 그 타입에 따라서 이 침폐기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런 타입 2의 경우에는 이 주로 이렇게 어센딩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일반적인 수술과 큰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타입 1이라던가 스탠포드의 타입 A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어센딩부터 아치까지 모두 박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토탈 서큘레이터리 어레스트라든가 HCA, 주로 이게 더 정확한 말이긴 합니다.
하이포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통해서 체온을 충분히 낮추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순환을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순환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 머리로 가는 이 혈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이라고 그래서 이런 데다 카테타를 넣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엑실라리 아테리에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를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타입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방리됐는지, 드베키는 타입 1, 2로 나눴을 때 타입 1은 어디서 어디까지, 타입 2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지, 그냥 서전이 뭐 어디까지 수술할, 뭐 타입 A다, 스탠포드 A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 뭐 아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런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 3나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던가 뭐 파샬 바이패스를 통해서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주로 요즘은 내과적으로 이 테바를 주로 사용을 해서 여기 스텐트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까지가 방리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하이브리드 수술해 가지고 목에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혈류를 공급을 하고 여기까지 스텐트를 다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약물 치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입 3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칭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디센딩 소레식의 애뉴리즘 관련돼서, 소레식 아울트 애뉴리즘 관련돼서 크로포드의 클래시파이케이션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 드릴 수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울타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어센딩 에울타의 뭐 다이섹션이나 애뉴리즘 관련돼서 수술을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어센딩 에울타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에 보듯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치 리플레이스먼트 타입 1이라던가 아니면 타입 A의 경우에는 이 아치를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토탈 아치를 다 가를 수도 있고 이 헤미 아치를 갈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체외 순환을 멈춰야 되는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때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요즘은 18도까지는 잘 낮추진 않는데, 18도까지 떨어뜨려서 이쪽에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 시행을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예전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18도까지 떨어뜨리는 병원도 아직 있는데, 있어도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은 진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은 이 각각 하나씩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루미네이트에서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그라프트라든가 아니면 캐놀라를 삭관을 해서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로 이렇게 해서 머리 쪽으로 혈류를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아직 혈류가 공급이 됐을 때는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삭관되어 있는 캐놀라를 통해서도 전신에 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해서 이 뇌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련식의 아올타 특히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뭐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던가 아니면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이 옥시네이터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옥시네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파셜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 옥시네이터 모든 그 장비를 다 가지고 피무랄 베인하고 피무랄 아테리에 삭관을 해서 수술을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도 나중에 다 각각 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테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바를 통해서 그 다이섹션 되어 있는 부분 혈관에 이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이런 시술도 있습니다. 벤탈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센딩 에올타의 애뉴리즘이 이 말판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크게 애뉴리즘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라프트로 어센딩을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코로나리도 자체도 다시 그라프트에 연결해 줘야 되는 이 수술을 또 캐비지를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센딩 에올타를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줘야 되고 캐비지를 해야 되고, 또 판막 그 에올틱 밸브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게 세 가지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판 오퍼레이션, 말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라프트가 따로 있습니다. 벤탈 수술하게 되는 그라프트가 따로 있는데 이 그라프트에 판막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라프트가 아예 달려 있는 제품화된 제품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여기 캐비지만 이렇게 시행을 해주면 됩니다. 데이비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 의사들 이름인데, 데이비드 프로시저는 이 판막, 자기 판막은 살리게 됩니다. 자기 판막이 괜찮으면 자기 판막은 살리게 되고, 뭐 그라프트를 뭐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캐비지도 시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에올타는 이런 종류의 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심장 수술에서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